저도 연구조사를 많이 하면서 정책이 빠르게 효능감 있게 도입을 참여 경험한 거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많이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때 기억하시면 이제 첫날 프리랜서 경력증명 제안을 맞습니다. 하고 그날 보도자료를 했는데 이제 같이 담당관님하고 이제 부처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학증명이나 군장병 그리고 사회복무 인턴 1경험까지 해서 저는 아마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면 2030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청년 정책 조사 요구를 많이 해보면 이 경력증명이 항상 순번 안에 드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AI에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적은 예산에 수요도도 높고 이렇게 앞으로 엔잡러가 많아지는 시기에 자기가 하는 일의 경험이 직무은행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국가나 민간에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대통령실에서 힘을 써줘서 약 18개 연계정보인데 계속 앞으로 향후에 다른 정보까지 붙으면 아마 이 정책은 아마 현 정부 내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브랜드로 어디 가서라도 제 브랜드는 아니고 여러분 브랜드죠. 제가 네. 뭐 어디 가서 이 자문회 같이 만들었다. 끝나면 갈 거예요. 그냥 뭐 어딜 가요. 예, 그래서 이 청년 경력증명 시스템은 진짜 현 정부에 저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작년 겨울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왔네요. 이렇게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이거 자문단 하겠냐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었는데 비서실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선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가장 크게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문위원이지만 정책 당사자로서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과 노력들이 모인다면 미래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자문단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책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동안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조기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교육부와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데 사실 강우신 실장님께서 처음 이 회의를 하셨을 때 그냥 말로 끝나는 회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은 예산이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반드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이제 조기 연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라고 하지만 그 연체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빌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낮춰주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또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님께서 와주셔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수석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이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는 부동산 소득을 통한 자산 증식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상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사회적 양극화를 좀 줄이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은행에서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가 청년 세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수석님께서 또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능감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셨고 실장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청년들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각 잡고 이야기를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오늘 발표해주신 6번째 정책,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정책 안내하는 사업 제안했었고요. 사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기쁜 마음보다는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위원회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사실 직함이 굉장히 좀 간지가 난다, 멋있다, 그런 생각 외에는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첫 회의에서 비서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진짜 뭔가 좀 던져볼만 하겠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던지시는 거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이전에 아쉬웠던 사업들, 못했던, 기관에서 해보지 못했던 여러 부처의 협동이 필요한 사업들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시시때때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를 공유를 받는 게 엄청난 효능감이, 지금 효능감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엄청난 효능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지자체에 고립위원회나 사업위원회들을 들어가 있기도 한데, 행정이랑 그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효능감을 느낀 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게 너무 새로웠고, 사실 그래서 위원회 활동 끝나게 되면서는 심지어 아쉬운 거예요. 더 제안할 걸, 더 좋은 사업들 제안할 걸. 고립사업이 사실 지금 좀 신생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 수정사안을 제안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생각은 이 여러 위원회들이, 내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들에서도 이런 효능감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비서실에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좀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진 않았고요. 되게 네, 다른 위원들이, 이 청년들이 왜 일정 캐파를 또 배정을 해야 되는 위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위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위원회로 굴러가려면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오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은 진짜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비서실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워커홀릭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쉬엄쉬엄 하시라는 얘기를 일상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가능연구소의 정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누가 어떤 문제의식과 목적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측면의 제안을 해주신 것에 취지를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챙겨주셔서 실장님과 이주영 담당관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추진의 과정에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큰 이제 정책의 향후에 좀 챙겨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무엇이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2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나는 참여의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컨트롤 기능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 좀 평가 내지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약간 할당제 수준으로, 그리고 또는 분기마다 채워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위원회 전면적으로 한번 좀 어디에서 어떻게 챙겨가고 있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이 되려 그러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좀 위원회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다부처 이게 청년정책의 특성상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청년의 사회 진입과 이행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정책 목표 아래에 정책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이 전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에 대한 실질화가 이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책 제도화의 좀 시즌2 같은 측면에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자문단 하는 과정에 더 많이 들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좀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저도 좀 많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